일단 복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뭐였냐면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막 싹틀 때 자유방임주의.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때는 복지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어요. 복지 미확립. 왜 그랬죠, 여러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죠, 시장에. 몇 시간 일을 시키건 몇 시간 얼마나 돈을 주건 뭐 상관없이 그냥 시장의 자유에 내버려 뒀습니다. 자유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서 수정 자본주의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실업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다. 즉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나태, 게으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업이 막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더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것 원인으로 해서 빈곤, 실업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즉 복지 국가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나가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바로 석유 파동입니다. 1970년대 말 석유 파동이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일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석유 가격이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석유가 없이 산업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 비싼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석유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하고 가격은 막 오르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막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 석유 파동으로 각국은 경제 불황,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도 안 거칩니다. 조세도 막 안 거쳐요. 조세도 안 거치고요. 결국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지 비용이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안 좋은데 기존의 이 복지를 계속 유지하자니 너무 어려운 거죠. 복지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1980년대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자유죠. 수정했습니다. 다시 자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즉 복지를 이렇게 확대해 두었던 것을 다시 예전의 자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자유다. 즉 이 신자유주의는 이 자유방임주의의 친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복지를 축소하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석유 파동이 1970년대 말이고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은 1929년부터 시작돼서 1930년대까지 벌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 1980년대 와서 이 신자유주의가 나타납니다. 대처 수상이 그랬어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 복지의 문제가 영국에서 막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대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 창피한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지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대처리즘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 대처와 비슷하게 복지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한 것이 레이거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신자유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유로 돌아가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겠다, 복지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생산적 복지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제3의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또 여기에 꽤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지금 자유방임주의의 폐해, 빈곤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더더군다나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아 이거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빵 하면서 이 수정 자본주의 이때 복지가 막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1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1의 길은 복지 확대예요. 사회민주주의. 이때는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살까? 형평. 그리고 복지를 매우 강조하는 시기가 되죠. 복지를 강조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enge 하고 태어나는 그 이불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쫙 제공해 주겠다.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파동이라는 뭐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영국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영국병이에요. 이 복지의 폐해를 일컫는 것인데 당시 영국에서는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실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업자들에게 모든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실업에 빠지면 생활비 그리고 뭐 온갖 교육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 의료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니까 실업에 빠지면 오히려 더 나태해지는 거죠. 예.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실업에 빠지면 뭐 그냥 이대로 가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도덕적 해이. 또 어때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죠.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부담이 커지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복지를 지나치게 확대했더니 영국병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뭐냐면 제2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신자유주의 쓸게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혜택을 받는 자들이야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대처 수상이 그랬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평보다는 효율을 그리고 성장을 보다 더 강조합니다. 복지는 축소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개입, 간섭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2의 길입니다. 이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더 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자유로 돌아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유방임주의예요. 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를 맡겨두니까 빈부격차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강조했어요. 복지를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조세 부담은 너무 커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이제 복지를 줄였어요. 다시 자유로 돌아갔어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유 강조했더니 빈부격차. 그래서 복지했더니 이 나태함과 조세 부담의 문제. 그래서 다시 자유를 강조했더니 바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빈부격차. 오늘날 빈부격차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20대 80의 사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즉 뭐냐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기업에, 개인에게 그냥 시장에 맡겨두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은 막 굴릴수록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사회적 약자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들 20%, 상위 20%에게 부가 집중되고 이 나머지 80%는 사회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